퇴근길, 불 꺼진 집 현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적 있으신가요? 문을 열면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불 켜진 방 안엔 고요함만 가득한 그 순간. 다들 바쁜데, 나만 시간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기분. 휴대폰을 들여다봐도 연락 온 사람은 없고, 내가 먼저 연락하기도 괜히 어색해서 그냥 놓아두는 날. 혹시 여러분도 그런 밤 있지 않으셨나요? 아무도 일부러 날 피한 건 아닌데, 괜히 나만 소외된 듯 느껴지고, 말 한마디 건넬 사람 없는 그 적막한 정적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같은 상황에서도 외로움을 무겁게 끌어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여유롭게 그 시간을 견디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인데 왜 어떤 사람은 조용한 저녁을 힐링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이 차이. 외로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은 생각보다 아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애써 버티는 것 말고 정말로 외로움을 편안하게 끌어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태도와 내면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외로움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 그들이 지닌 세 가지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이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외로움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 세 가지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외로움을 다스린다는 건요.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느끼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나는 혼자 있는 거 괜찮아. 그런데 그 말 속엔 두 가지 다른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과 괜찮은 척하는 사람. 그 둘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진짜 혼자서도 평온한 사람은요.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렷한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반면 괜찮은 척하는 사람은 그 침묵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소음을 만들어 외로움을 잊으려 하죠. 그러니 오늘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외로움이라는 보편적 감정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 이제부터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그 답 속에 담긴 삶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둘째, 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조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 셋째,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를 지탱해 줄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담긴 해답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는 7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밝힌 삶의 질에 대한 중요한 결론 중 하나는 좋은 인간관계가 건강과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관계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혼자 있어도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심리학자 수잔 데이비드는 말합니다. 감정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왜 찾아왔는지를 들여다보라는 말입니다. 가령 여러분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사람들이 날 싫어하나? 이런 생각은 외로움에 더 큰 고립감을 더 씌우고 맙니다. 외로움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이와 다릅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몸이 아플 때 열이 나는 것처럼 마음에 무리가 올 때 외로움이 찾아온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들이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아, 내가 지금 좀 허전하구나. 내가 누군가에게서 관심받고 싶어 하나 보네. 이렇게 감정을 관찰하고 그 감정의 뿌리를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런 태도를 길러온 사람은 외로움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나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도 조급하지 않고 누군가가 꼭 필요하다는 의존감에 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는 자기 내면과 연결되는 시간에 익숙함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제일 많은 걸 배워요.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제 모습을 만나요. 한 가지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60대 중반에 퇴직을 하신 한 지인은 처음엔 바쁘던 일상이 사라져서 허무하고 자주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는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걷기 시작했죠. 그 산책 시간 동안 자신과 대화를 나누듯 오늘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 내가 아직 배우고 싶은 건 뭘까? 자문하며 마음을 정리했다고 해요. 놀라운 건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자 사람에 대한 갈증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타인이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을 자기 자신이 채워줄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관계의 본질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진짜 외로움은 단순한 물리적 고립이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법이죠. 그래서 외로움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무조건 관계를 늘리거나 연락처를 늘리는 대신 지금 있는 관계의 깊이를 점검합니다. 오래 알고 지냈지만 진짜 나를 꺼내 보이지 못했던 관계. 그런 관계에서 한 발짝 먼저 다가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나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조용히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관계의 일부입니다. 나와의 관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혼자라는 시간 안에 함께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핵심은 이렇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일 것, 고요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을 들여다볼 것, 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할 것.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삶을 집어삼키게 두는가, 아니면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더 단단히 다듬는가, 그 갈림길은 결국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을 그냥 이름 붙여보세요.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배가 아프다고 말 못하고 참다가 병을 키운 적 있으셨나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롭다는 감정은 마음의 배앓이 같은 겁니다. 그걸 그냥 좀 피곤하네, 별일 아냐 하고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허무나 우울로 확 번질 수 있죠.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마음의 복원력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냥 그것을 외롭다고 말하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우리의 감정을 통제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50대 남성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처음엔 자유가 좋았다고 합니다. 늦잠도 자고, 골프도 치고, 드라마도 정주행하고. 그런데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자 이상한 무기력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 같아. 그가 그 말을 꺼낸 건 아내에게 짜증을 낸 후였습니다. 당신은 맨날 집에서 TV만 봐. 라는 아내의 한마디에 그도 모르게 폭발해버린 거죠.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해봤다고 합니다. 나 지금 외로운 거구나.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뚫었다고 해요. 나는 쓸모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었던 거구나. 그 깨달음 하나로 감정이 진정되고 며칠 뒤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 나눈 대화 속에서 그는 다시 조금씩 살아나는 자신을 느꼈다고요.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인정하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성숙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외롭구나. 관심받고 싶구나. 이런 자기 인식이 외로움과의 첫 번째 거리 조절이 됩니다. 둘째,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갖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소음 중독 사회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켜고 잠들기 전까지 영상이나 음악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외로움이 주는 침묵이 두려워서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우려는 방어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칼 맨니건은 이렇게 말했죠. 고독은 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기도에 사는 60대 여성분이 계십니다. 남편은 2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딸은 모두 타지에서 삽니다. 처음엔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울고 TV 앞에 앉아만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오늘 하루 중 단 10분 조용한 방에 앉아 당신의 마음과 인사하세요.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리냐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봤답니다. TV도 끄고 휴대폰도 끄고 창밖만 바라보며 앉았다고요. 놀랍게도 3분도 안 돼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는 나한테 너무 무관심했구나. 그 10분이 그녀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생겼다고요. 오늘은 어떤 감정이 가장 많이 들었지? 무엇이 나를 웃게 했고, 무엇이 나를 울게 했지? 그 시간이 쌓이자 그녀는 더 이상 혼자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 10분이면 됩니다. 그 10분의 고요는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도 그 안에는 지금껏 들리지 않던 진짜 내 목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셋째, 적어도 한 사람과 진짜 이야기를 나눠보는 훈련을 하세요. 외로움을 진짜 줄여주는 건 사람 수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100명과 인사를 나누는 것보다 한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큽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절망은 말하지 못한 진실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말하지 못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속마음을 감추고 일상적인 대화만 이어가다 보면 관계는 점점 얇아지고 마음은 점점 갇혀가죠. 한 예로 30년 지기 친구와도 진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던 한 남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늘 술자리에서 다 똑같지 뭐라며 웃어넘기곤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술이 조금 올랐을 때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실 요즘 좀 허전해.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느낌이야. 그 말에 친구가 놀라며 말했대요. 야, 왜 그걸 이제야 말해? 나도 똑같아.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진짜 속마음만 말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명함 없이, 직업 없이,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예전보다 훨씬 덜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자식이어도, 친구여도, 형제여도 진짜 내 마음을 꺼낼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외로움은 이미 반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형식적인 인사 대신 나 요즘 좀 외로워. 너는 어때?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되살리고 그 사람은 우리의 감정을 함께 들어주는 마음의 동반자가 됩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과 연결되는 것. 이 세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삶의 질을 극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로움을 덜어내기 위해 꼭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만약 꼭 무언가를 채우고 싶다면 그만큼 자신에게 베푸는 시간, 스스로를 돌보는 에너지를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이 그립다면 먼저 나에게 따뜻해야 한다. 이 말처럼 외로움에 지지 않기 위한 준비는 타인보다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세 가지 내면의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숨기지 않고 감정의 이름을 붙일 줄 아는 용기. 괜찮은 척보다 지금 좀 외롭다는 인정이 훨씬 건강합니다. 둘째, 고요함과 마주할 줄 아는 습관. 핸드폰 없이 나를 바라보는 10분은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일종의 마음 훈련입니다. 셋째, 가벼운 인맥보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 양보다 진심이 오가는 질 높은 관계가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감정을 억누르며 괜찮은 척 버티는 것.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은 채 겉만 바쁘게 움직이는 것. 피상적인 만남으로 외로움을 잠깐 덮는 것. 해야 할 것은 외로움을 인정하고 감정을 관찰하는 것. 자기 자신과 조용히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진심을 꺼내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찾고 그 관계를 돌보는 것. 외로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서 멈춰섰나요? 혹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진 않나요? 나는 요즘 나 자신과 얼마나 자주 대화하고 있나? 외롭다는 감정을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말한 건 언제였을까? 당신은 지금 어떻게 외로움을 다스리고 계신가요? 사람을 향해 무작정 손을 뻗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그 손을 움켜쥐고 혼자 견디고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단 한 번 이런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첫째, 오늘 하루 중 딱 10분 핸드폰을 꺼두고 조용히 앉아 나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지? 무엇이 나를 허전하게 만들고 있지? 둘째, 진심을 꺼내놓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연락해보세요. 형식적인 안부 대신 요즘 나 좀 외로운데 괜찮다면 내 얘기도 듣고 싶어. 그 한 문장이 두 사람 사이를 다시 따뜻하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 외로움을 느끼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곁에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